반갑습니다. 부동산 투자 여행의 박일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많은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 오늘은 오피스텔에 대해서 완벽하게 분석을 해 드릴까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처럼 저금리 시대는 시중금리보다 높은 투자 상품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과거의 시세 차익 시장에서 임대 수익 시장으로 부동산 시장이 변하고 있습니다. 즉,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입니다.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적인 상가와 오피스텔이 있다고 했죠. 그러나 상가는 잘 아시겠지만 일단 고가이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분들이 접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 일정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면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에 오피스텔에 대한 완벽한 분석을 오늘 해 드릴까 합니다. 자, 오피스텔은 잘 아시겠지만 업무와 숙박의 복합 기능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오피스텔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1984년도에 고려 아카데미텔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오피스텔입니다. 자, 오피스텔을 일반 투자자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다르게 좀 깊이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피스텔은 아무 곳에서나 건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오피스텔을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지역이라든가 이런 게 따로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먼저 준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 그 다음에 중공업 지역하고 20m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주거 지역도 오피스텔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중공업지역에서 오피스텔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피스텔을 주택과는 달리 바닥 난방이 중요한데 초기에는 오피스텔에 바닥 난방을 허용하지 않았죠. 그러다가 2009년도 8월 23일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까지 바닥 난방을 허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바닥 난방이 허용됨으로 해서 오피스텔의 인기가 오르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울러서 오피스텔에는 원래 욕조와 발코니 설치가 금지되어 있었죠. 그러다가 이 역시 2010년도에 와서야 욕조 설치가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발코니 설치는 지금도 당연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 오피스텔의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시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정확하게 구분하시는 분들이 예외적으로 생각 외로 적었습니다. 자,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서 세금 부과 때문에 주택보다는 세금의 부과가 많다는 점에서 소형 아파트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소형 아파트는 세제상 감면 혜택이 있는 데 비해서 오피스텔은 다르죠. 오피스텔은 부가세라든가 지방세, 소득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오피스텔이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관리비가 비싸다는 점 잘 아실 것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냐 업무용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피스텔은 취득 시에 건축법상 업무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4.6%의 세금이 부과되고 취득 후에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은 양도소득세, 재산세라든가 종부세 또는 부가세 등은 주거용에 준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결국은 이런 점 등이 수익률을 낮게 하는 요인이 되겠죠. 다음으로는 오피텔은 기능을 다양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소형 사무실로서 오피텔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고 재택근무 등 근무 형태가 다양화됨으로써 수요는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성에는 재택근무라든가 독신자 등의 주거와 업무를 동일한 공간에서 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서 오피텔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9년 6,860호였던 전국의 오피텔 입주 물량이 2019년도에는 89,107호로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2009년도의 전국의 6.33%였던 오피텔 수익률이 2019년도에는 4.91%로 수익률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가격 급등과 저금리 시대에는 오피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임대 수익률이 상승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든 지역이 다 상승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피텔은 1, 2인 가구 증가에 따라서 트렌드에 맞는 소형 주택이고 소액 투자가 가능하며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오피텔의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 재택근무의 확대라든가 1인 기업 활성화라든가 전문 직종의 증가와 업무 효율을 위해서 분사를 하는 것 등과 같이 주거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오피텔의 미래 가치는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시대적 트렌드에 맞는 소형 주택이라는 것입니다. 독신 증가에 따른 가구 구조의 변화와 직장인이라든가 대학생 등을 포함한 1, 2인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인 가구는 2000년도에는 15.5%, 2010년도에는 23.9%, 2015년도에는 27.2%로 증가했습니다. 아울러서 2인 가구는 2000년도에는 19.9%, 2010년에는 24.3%, 2015년도에는 26.1%로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통계 자료에서 보듯이 2015년도 1인 가구와 2인 가구를 합하면은 그 비율이 53.3%로서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절반에 다다르고 있고 이 비중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이에 오피텔 수요는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오피텔은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소액으로 안정적이고 장기간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점을 분명히 투자자분들은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 패러다임이 시세 차익에서 임대 수익을 얻는 수익형 부동산 시대로 변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금리로 인한 전세 보증금을 받아도 마땅하게 투자할 곳이 없는 소유자 입장에서는 전세보다 수익률이 높은 월세를 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월세 수익이 아파트 대비 높은 오피스텔 투자를 많이 선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모든 부동산 상품이 장단점이 있듯이 오피스텔 또한 앞에서 언급한 장점과는 달리 단점도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시세 차익을 얻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면 맞는 말입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처럼 매수자가 적죠. 당연히 환급성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시세 차익은 앞에서 언급했지만 모든 오피스텔이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역의 호재 등과 같은 이슈가 있게 되면은 임대 수요를 당연히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매매 가격 상승은 당연하고 시세 차익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관리비가 비싸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요즘 시공사들은 관리비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피스텔 건물 내에 고성능 CCTV를 요소요소에 배치한다든가 하면서 인건비 등을 최소화를 줄이면서 관리비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는 다르게 발코니 설치가 금지되죠. 요즘 아파트들도 발코니를 확장하면서 발코니의 개념을 조금씩 좁혀져가는 것 같습니다만은, 오피스텔은 발코니 자체가 금지되고 있고, 창문 역시 미닫이로 할 수 없고 여닫이로 해야 하기 때문에 환기와 통풍 등의 불편한 단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복층 구조는 그래도 단층 구조보다는 월등히 보완되어 있다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오피스텔 투자하기 전에 설계 도면을 통해서 각 호실의 배치도를 검토한다면은 보완된 오피스텔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오피스텔이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자, 간단히 정리하면은 장점은 업무와 주거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점, 또 소액 투자도 가능하고 저금리 시대에 매월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1~2인 가구 증가로 인한 수요 증가 등을 든다라고 하면은, 단점으로는 관리비 문제라든가 시세 차익이라든가 세금 문제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오피스텔 투자의 요령과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에 투자하고자 할 때는 투자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이 바로 수익률과 입지입니다. 오피스텔은 시세 차익 상품보다는 임대 수익을 얻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보통 퇴직자분들이 투자 요령은 임대 수익 상품에 많이 접근하는 것 같고요. 젊은 직장인 분들은 시세 차익을 노리는 상품에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에 투자하기 전에 임대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반드시 분석을 해야 되겠죠. 아무리 좋은 오피스텔이라도 수익률이 시중 금리의 2배 이상이 되지 않으면 포기해야 되겠습니다. 그저 분양사의 광고만 믿고 투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투자하기 전에 수익률을 따져보고 반드시 투자 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피스텔 투자하기 전에 다음으로 생각해야 될 사항은 바로 접근성입니다. 이 접근성은 잘 아시겠지만은 대중교통과의 접근성이라든가 대학과의 접근성, 이런 곳의 입지를 선택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안전할 수가 있겠죠. 아울러 그 지역의 수요 공급 상황도 확인하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입지라도 해도 공급이 과잉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익률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삼산동처럼 수익률이 제일 처음에는 높았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공급이 과잉되면서 공실 걱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당연히 하락하는 것은 우리는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수익률 분석과 입지, 교통망, 주변 지역의 공급 분석이라든가 또는 주변의 주거 환경이라는 것은 편의시설이라든가 주차 공간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투자를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피스텔은 시세 차익보다는 안정적인 월세를 얻기 위한 투자 상품입니다.
따라서 대학가 주변이라든가 직장인 수요가 많은 지역이 당연히 임대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공실 걱정 없이 장기간 월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입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울러 주변의 개발 호재로 시세 차이까지 볼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아니겠습니까? 실제 서울의 경우에는 2배 정도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경우도 실상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투자는 자제를 해야 됩니다. 오피텔은 장기 투자로 접근해야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오피텔은 공실 여부를 핵심 사항을 두고 투자 결정을 하십시오. 따라서 임대 수요가 많은 지역, 즉 또는 도심 지역이 한마디로 입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장기간 월세 확보가 가능한 곳을 선택하시면 분명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은 오피스텔에 대해서 완벽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저 주변의 이야기라든가 보다는 본인들 자신이 확고부동한 투자 상품에 대한 내용을 아시고 접근한다면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